안녕하세요. 숲속고요마을 자연치유센터 박경자 원장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좀 더 알차고 여러분께 유용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진실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암자연치유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소 여러분들께는 뭘 먹으면 낫는다, 뭐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렇게 좀 손쉬운 그런 강의가 여러분한테는 참 인기도 있고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자연치유 식이요법은 정말 그 자연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꼭 알고 또 지키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핫한 뉴스보다는 꼭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암자연치유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연치유는 관념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그리고 신체적, 환경적, 시기적, 이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바탕에 깔려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할 때 이를 자연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어떤 한 가지 특효약, 우상, 이거를 찾아 헤매는 것은 자연치유라고 할 수 없고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총체적인 자연치유 중에서 그러면 시기의 위치는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시기의 위치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에서 시기의 위치는 가장 핵심적 요체입니다. 식이요법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기는 그 중에 가성비가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영역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바로 내가 되므로 바로 정직하게 그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확실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시기가 그 중에 가성비가 확실하고 정직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암치유를 할 때는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자연치유를 선택하든 병원치유를 선택하든 내가 어떤 치유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항암치유하고 방사선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줘, 나는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식이 안 해도 돼, 식이요법은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어떤 치유를 선택하든 식이요법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에 대한 금언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에 대한 금언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또 그래서 최고 약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죠. 그만큼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식이요법에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식이요법에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금지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있어서 금지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고, 두 번째는 치유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그리고는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의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가지 원칙 중에서 금지해야 되는 식품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해야 되는 식품들은 첫째, 500식품을 금지하래요. 500식품, 백미, 흰 밀가루, 설탕, 정제 소금, 조미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고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인공 색소, 인공 감미료, 방부제, 항생제, 안정제 등 2000여 가지의 첨가물을 사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 해산물, 육식 이거는 1년 정도 내가 자연치유를 시작하고 내 몸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기 1년 정도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치유를 하러 왔는데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내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형편이 있었을 때는 꼭 필요한 경우 정육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정육이라 하는 거는 깨끗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좋은 고기, 항생제에 노출 안 되고 GMO에 오염 안 된 사료를 먹고 자란 그런 정육은 드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트랜스 지방, 각종 튀김 음식,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이 튀김 음식은.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약물 남용 이거 중요합니다. 약물은 꼭 필요한 최소 한도만 복용하자. 약물 꼭 필요한 거. 가령 입맛 돋구는 약 또는 진통제. 물론 진통제는 먹지 않고 생으로 그거를 견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필요한 경우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용은 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셔라. 또 식욕 촉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만큼만. 몸에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마구마구 막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내 몸에 그 필요한 자연의 약인지 화학적인 약인지 이거를 좀 잘 판단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 가공품 드시지 말고 계란도 역시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생선 해산물에 육식이 이제 포함되는 건데 단 무공해 GMO에 오염이 안 된 유정란 이런 정도는 내 몸에 건강을 생각해서 드셔도 가능하다. 이거를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여기 숲속 고요마을에서 이런 종류의 제가 육식이나 생선류를 해드리는데 이거를 드시고 완치되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좋아지신 분을. 그렇지만 절대 많이는 금물입니다. 정말 아주 조금씩. 채소,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채소, 섬유질 이런 것은 한 10분의 1 정도 아주 적은 양으로 내 몸에 그 필요한 양만큼. 자, 단백질은 권장량이 있죠. 그 권장량에 약간 미치지 못할 정도, 넘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육식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죠. 흰쌀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 단 음식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이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면 이유를 알고 하면은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고 왜 그런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알면은 저절로 안 먹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안 먹게 되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려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그 정제 탄수화물 섭취 시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음식, 과일 역시 요즘에는 당도가 너무 높아서 과일은 정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치유 식이요법도 이게 뭐라 그럴까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도가 높아요, 과일이. 사과도 사과 맛보다 단맛이 많습니다. 모든 과일 그 본연의 맛보다는 단맛으로 아주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당도가 높은 과일은 공복에 먼저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됩니다. 뇌의 보상회로는 뭐냐? 우리 쾌락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뇌의 보상회로가 그 쾌락을 담당하는 그런 회로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성취감과 도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또다시 느끼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적당하면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활성화되어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큰 쾌락을 느끼며 뇌가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이 돼서 그 뇌의 보상회로 작동으로 인해서 이 그 먹는 쾌락을 이걸 자꾸 추구하게 돼서 먹는 것을 추구하게 돼서 음식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복을 메꾸려는 그런 욕구가 자꾸 해서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급격한 혈당치가 증가되죠. 급격한 혈당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또 혈당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또 불안, 초조, 뭐 짜증, 피로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비만, 현대병의 관문으로 가는 이게 시작입니다. 현대병으로 관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자,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렙틴 호르몬이 차단됩니다. 렙틴,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면 렙틴 호르몬이 차단되는데 그 렙틴 호르몬은 그 뇌의 시상하부의 궁상핵에 존재하는데 식욕과 배고픔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차단이 돼서 끝없이 공복을 느끼게 돼서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숲속 고요마을에서도 적당히 드시는 분 말고 엄청 많은 양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꾸 배가 고프대요. 끝없이.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공복.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많이 소화를 시켜서 장기도 다 힘듭니다. 소화시켜서 또 해독해서 또 신장을 통해서 다 걸러서 이 내보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몸은 적당히 섭취해서 꼭 필요한 거 섭취해서 암과의 싸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으로 끝없이 먹으면 암과 싸워야 될 효소가 이 내 몸에 들어온 음식 소화시켜서 내보내고 염증 활성산소 없애고 이런 일을 다 하느라고 바빠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가공식품을 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공식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여기서 식품 첨가물은 음식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또 유통을 위해서 그 첨가하는 화학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품 첨가물은 해로운 물질, 유해한 물질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 방어벽을 허물게 합니다. 장애 방어벽을 허물게 하여서 우리 몸의 독소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대로 그냥 침투시켜서 온갖 질병을 야기한다.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이죠. 자, 가공식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 아주 먹지 말라는 게 제한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몸은 pH 7.4의 약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이. 약알칼리성인데 그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pH 7.4 이게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은 너무 신비합니다. 스스로가 pH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을 가져와서 이게 소모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죠. 자, 우리는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더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골다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간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되어서 동맥경화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죠. 염증 물질이.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다 분비된 담즙산이 대장에까지 넘어갑니다. 대장에까지 넘어가서 이상 면역을 발생시켜서 점막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못된 식습관이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 그럼 이유. 자, 고칼로리, 또 정제탄수화물, 또 지방과 담배, 가공식품 등은 장 건강을 해칩니다. 장 건강을 해치고 또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하는 동시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 그게 다 염증으로 갑니다. 만성 염증을 우리 몸에 생기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식이요법의 3원칙 중에서 이번에는 그 식이요법의 3원칙 중에서 두 번째, 아까는 치유에 도움을 주지 않는 먹지 말아야 되는 식품을 지금까지 짚어봤다면 이제는 그 치유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에 도움을 주는 식품. 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효소, 섬유질 등의 파이토케미칼은 평상인의 수십 배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신체의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바로 각 필요한 영양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화학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미세 영양소가 다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효소, 섬유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섭취되어야 그 우리 몸의 대사 활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암은 어쩌면 대사 질환입니다. 대사 질환. 자, 그래서 이는 우리 몸의 완벽성을 발현하여서 건강성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완벽성.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녹즙, 과일, 야채 샐러드, 해독 주스, 동경원제, 슈퍼스프 등 이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그런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파이토케미칼이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효소, 섬유질 등이고 이를 통틀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며 이 파이토케미칼은 정상인의 수십 배를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신체의 화학 반응, 촉매 역할을 하는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대사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칼은 도대체 무엇이냐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에 내재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야채 말이죠. 밭에 있는 야채들, 또는 산야채들 이런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으며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가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한번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또는 병충해가 오나 따가운 햇빛이나 어디로 걸어서 피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생일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걸 이겨내야만 하려면 강인한 나름 살아가야 할 자기가 거기서 이겨가야 할 그런 강인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스스로가 그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식물에 내재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역할을 그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음식들에는 현미, 고구마, 밤, 녹즙, 토마토 수프, 버섯류, 샐러드, 김, 들깨가루, 청국장가루 등등이 있고 또 색이 진한 제철 음식도 아주 좋죠. 자, 이런 우리 이제 습속 고요마을 같은 곳에서는 정말 봄에 얼음이 다 녹기도 전에 그 눈 속에서 파랗파랗 올라오는 머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쑥, 두릅,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제철에 먹는 그 세기 진한 음식, 응? 그리고 과일 견과류, 또 지금 요즘에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보라색 가지, 호박, 뭐 고추, 뭐 상추 이런 것들, 이런 등등 많죠.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죠.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다 그 양을 먹으려면 정말 이 입으로 다 다작을 해서 먹긴 너무 힘에 겨우니까 뭐 해독 주스 또는 동결 건조 또는 녹즙 등으로 이렇게 쉽게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섭취해도 좋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액기스를 짜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간에 간 수치에 이상이 오기가 쉬우니까 간 수치를 병원에만 맡기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간 수치 검사를 실제로 하면서 녹즙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또 녹즙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조금씩 스스로가 내 몸을 진단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녹즙 먹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안 먹고 있지 말고 내가 녹즙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이란 어떻게 파이토케미칼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신 마이클 스콘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마이클 스콘 박사는 암세포 자살 유도뿐만 아니라 암의 개시 또 혹은 진행, 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암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암 예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화학적 암 예방, 파이토케미칼이 화학적 암 예방 식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하지만 이는 너무나 또 겸손한 표현이다. 오히려 화학적 암 치료제라는 개념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스콘 박사가.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이토케미컬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섬유질,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거기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도 뭐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비타민 A, 뭐 E, 뭐 D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를 다 나열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비타민 C 한 가지만 좀 집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비타민 C는 우리 몸 대사의 필수 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대사하는데 필수 물질.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되는 그 촉매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그리고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비타민 C가. 또 콜라겐을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또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줍니다. 비타민 C가. 또 면역 증강, 면역 기능이 낮은 백혈구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해서 없어요. 비타민 C가. 자, 그리고 미트콘트리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비타민 C가. 자, 그 비타민이 많은 그 비타민 중에서 너무 많은 비타민 중에서 우선 비타민 C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의 대표적인 효력. 자, 딸기류에 있는 엘라그산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암세포 자살을. 또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줍니다. 또 콩의 제니스테인은 항암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자연계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혐오, 간, 이제 근육 그런 데 함유되어 있는데 항암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항암제로. 또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포 손상을. 자,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의 효능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요법에 말하는 원칙을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섭취를 시켜야 될 것인지, 이거는 녹즙으로
아까도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녹즙으로 또는 기적의 항암 스프 또는 40가지 이상의 선식 40가지 이상의 선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해독 주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결건조 녹즙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이제 소화도 약하고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샐러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식사 때 드시는 정도 드시면 되고, 자,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섭취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이제 많이 섭취하고 항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섬유질 있는 음식을 많이 우리가 이제 섭취해야 된다 했는데,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 시 이제 유익한 점들,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유익한 점들. 자, 첫 번째 많이 다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녹즙, 동결 녹즙, 뭐 녹즙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입으로 다작을 해서 먹는 것도 꽤 많죠. 우리가 이제 식사 때 먹어야 되는 이제 섬유질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다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치매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치매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소화 활성화가 되고 또 충치, 또 치주 질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부피가 증대해서 포만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포만감, 과식을 좀 덜하게 되죠. 또 천천히 이렇게 이 섬유질이 풍부한 건 아무래도 많이 씹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음식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혈당 상승 억제를 함과 동시에 인슐린이 과다 분출되는 걸 막아줍니다. 과다 분비되는 걸. 인슐린을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대장의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대장의 유익균. 여성 호르몬도 적절히 조절하게 되고 변비 예방까지도 해주고, 일석몇조죠?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서 혈관 건강을 개선해서 심장병도 예방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그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 몸의 그 대사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자, 녹즙의 효용성 또는 영양의 보고. 녹즙의 효용성 너무너무 많죠. 또 영양의 보고가 영양의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살아있는 효소와 그 미세 영양 성분의 이제 보고인데, 항암, 항산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신생혈관 억제 성분이 있습니다. 신생혈관 억제 성분, 자, 우리가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그것을 막아주는 거고, 또 하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 C, 또 셀레늄, 망간, 또 아연, 구리, 총 페놀류가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즙의 효용성, 녹즙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죠. 자, 세 번째, 암식이요법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은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으로 식사하기.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 이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으로 식사하는 것은 거꾸로 식사입니다. 거꾸로 식사. 거꾸로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꾸로 식사냐? 해독 주스를 맨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 드시고, 다음에 야채 반찬, 그리고 과일을 중간에 드시고, 이 단 과일 먼저 드시면 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류, 야채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고,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견과류, 순으로 이렇게 거꾸로 식사를 하면서 다작을 하는 게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으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제대로 거꾸로 식사와 다작을 제대로 하면 50%는 암을 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작을 해야 되고 거꾸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 거꾸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하게 하고요. 다작의 이유는 또 하나, 우리 몸이 음식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막 해서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36.5도 위장에서 완전히 뜨뜻하고 따뜻하고 부패하기 좋은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이 쓰레기통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있으면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면 여기서 그 가스가 많이 분출이 되면서 온몸으로 혈관을 통해서 장벽을 통해서 온몸으로 염증 물질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염증 물질을 또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몸은 정말 완벽하면서 신비한 몸입니다. 스스로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암을 치유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또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완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완벽성이 발현되도록 내 몸이 스스로 완벽했는데 그 완벽성을 잃어버리게 뇌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 완벽성을 살아나도록 완벽성을 이제는 스스로가 할 수 있겠도록 지금 도와주는 식사와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데 그 힘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너무 과식하고 아무렇게나 씹어서 삼키고 그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돼서 지금 얘가 지금 우리 내 몸이 파업을 일으키는데 또 잘 먹어야 된다고, 많이 드셔야 된다고, 병원에서 뭐 무조건 많이 먹여갖고 항암을 또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 내 몸이 도로 그 건강성을 살리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성을 해치는 생활을 다시 내 몸을 위한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내 몸의 건강성, 그 내 몸의 완벽성을 발현시키는지, 내 몸의 완벽성은 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롭고 훌륭하게 창조를 하셔서요. 내 몸은 알아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나를 도와만 주면은 나는 스스로 나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자꾸 생활하고 먹고 만드는 내 잘못을 이제는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암식이요법의 원칙 세 번째, 조금 전에 다 얘기했죠. 음식에서 50번 이상 천천히 씹어서 입에서 거의 다 소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삼키기. 또 천천히 식사함으로써 혈당의 급속한 상승을 막고 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부패로 인한 염증 물질을 없애준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다작과 거꾸로 식사의 이제 장점들, 왜 그러느냐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견과류 등 순으로 거꾸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샐러드에 함유된 섬유질이, 그러면 왜 이 거꾸로 식사가 혈당 피크를 막느냐? 그거는 샐러드나 야채에 함유된 섬유질이 혈당의 급격한 내 몸에서 흡수하는 것을 이 섬유질들이 막아줍니다. 또 과잉의 포도당이나 나트륨, 중금속, 발암물질, 지질, 화학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을 이 섬유질이 흡수해주고 또 배설을 도와줘서 질병을 개선하게 해줍니다. 자, 다작과 거꾸로 식사 왜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다작과 거꾸로 식사는 과식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여서 과잉 섭취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혈당 피크 얻는 식사로 질병을 빠르게 개선해준다. 누가? 내 몸이 해줍니다. 다른 어떤 약도 어떤 약을 먹어서 낫는다는 거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살아나는 생활습관, 식습관들을 바꿔나가느냐, 생각습관을 바꿔나가느냐가 중점이고 이게 자연치유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피크 없는 식사가 어떻게 암치유식이 되느냐.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피크 없는 식사가 어떻게 암치유식이 되느냐. 충분한 식사를 하고도 혈당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성장이 억제됩니다. 정상세포는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암세포는 포도당 수용체가 32개나 돼요. 근데 이 포도당 수용체가 우리가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포도당 수용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돼서 암세포는 진행이 최소화되고 내 몸은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식사가 혈당 피크 없는 식사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자, 혈당 피크 없는 식사, 거꾸로 식사를 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켜주고 IGF-1의 분비도 최소화시켜줍니다. IGF-1의 분비는 성장인자 물질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인자는 어떻게 돼요? 암의 성장을 도와주게 되죠. 내 몸의 노후도 빨리 오게 하지만 암의 성장도 도와주게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켜서 IGF-1의 분비도 최소화시켜준다. 그러면 인슐린과 성장인자 IGF-1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암 예후와 그 암의 진행에 그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혈당 피크 없는 식사 방법은 또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자, 우리가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식 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여기에 또 거꾸로 식사를 하고 다작을 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어주고 치매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죠. 또 혈당 피크 없는 식사로 현대병의 관문이라고 일컫는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하고 개선하여서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혈당 피크 없는 식사, 자, 인슐린 저항성. 자, 그러면 혈당 피크 없는 식사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자, 우리 몸에 세포에 필요한 그 포도당을 이제 공급을 해줄 때 인슐린이 그 세포문을 이렇게 탁 열어줘야 됩니다. 그냥 세포로 포도당이 왔어, 세포 문 열어, 포도당이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애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지 우리 몸의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한 명이 와서 열어줘서 문 살짝 해서 열어줘도 되는 일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10명이 와서도 낑낑대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로 합니다. 적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해야 되는 일도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때 뭐도 많이 나오죠? IGF-1, 성장, 인자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시기로 인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함으로써 거꾸로 식사하지 않고, 그래서 당도 있는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서 혈당과 엇박자가 돼요. 인슐린이 또 음식을 또 혈당이 팍 올라가면 인슐린이 팍 올라가면 또 혈당은 팍 내려가면 그 다음 인슐린 높이고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되면은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돼서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혈당 피크 없는 식사로 혈당이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수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나가 나와서 세포의 문을 살짝만 해도 탁 열어져서 이렇게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자, 염증 물질, 노화 물질, 당뇨병 등 이런 질환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현대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이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야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식사? 섬유질이 많은 식사와 거꾸로 식사와 다작.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하고 또 다작을 하면서 거꾸로 식사를 해서 내 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아주 총체적인 이런 자연치유 식이요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연치유 그 식이요법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이제 먹는 것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사항을 필수 사항을 세 가지 원칙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자연치유 식이요법 시 필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식하기, 또 신선한 식품 먹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이게 또 필수입니다. 이것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전체식. 껍질째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치유는 어떠한 특정 영양소가 아닌 영양소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에서 뭐가 좋다 해서 한 가지만 추출해서 먹는 어떤 약보다 음식이 좋은 이유는 전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어떠한 필요한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식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식품. 자, 로컬 푸드 아시죠? 생산지에서 바로 식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한 바퀴 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아주 신선한 식품을 드셔라. 그래야 거기에 충분한 효소가 살아있고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다. 특히 저희 숲속 고요마을에는 이 밭에서 산에서 직접 따다 드시는 이 음식은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라. 하루에 될 수 있으면 2.5리터 이상. 모든 대사는 그 수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생명의 원천이자 대사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가 물입니다. 이 물을 많이 드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그 수소수와 알칼리수를 또 중요하게 드시고 있는데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제로로 만드는 저기가 있고 알칼리수는 우리 몸의 pH 7.4의 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알칼리수. 우리 두 가지의 물과 그냥 그 자연수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을 비치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골라서 때에 맞게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식이요법 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우리가 자연치유 식이요법을 할 때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음가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합니다. 감사. 정말 중요한 대목이지요.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모든 과정에 감사를 하면 이 음식은 신묘한 치유약이 됩니다. 감사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불평과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약은 독이 됩니다. 이 음식은 독이 됩니다. 이게 100%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햇살, 바람, 물, 흙, 농부의 손길, 유통업자 또는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분들 나한테 오기까지 이 소중한 음식들한테 감사하고 버리지 않고 함부로 막 버리지 않게 그렇게 소중하게 음식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이 원하는 식사를 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식사를 해라. 입에 맞추지 말아라. 자, 몸에 맞춰서 먹다 보면 몸에 좋은 음식도 그게 가지고 있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자연의 참맛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 자연의 참맛을 알면 그 나쁜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거부합니다, 벌써. 근데 입이 원하는 음식을 자꾸 나가서 드시고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거 드시고 오면 이 몸이 원하는 식사의 맛을 참맛을 정말로 참맛을 느낄 시간이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식사 빨리 이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배고픔을 즐겨라. 자, 우리가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까 그 파이토케미칼을 하면서 말했지만 미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야채, 샐러드류, 뭐 그런 채소, 신선한 채소들은 좀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음식은 과식은 금물입니다. 자, 공복을 메꾸면 또 다른 공복을 부르죠. 식간에 절대 간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도 할 정도로 단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간헐적 단식을 못할 망정, 더군다나 모든 영양소가 떨어져 있고 지금 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단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단식은 정말 내가 단식을 꼭 필요하는지 어떠한 과잉 상태에 있는지를 봐가면서 철저하게 잘 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지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식까지는 못하더라도 식간의 공복은 즐겨라. 자, 그런데 나는 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까지 참을 수 없어서 절대 밥을 먹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자, 물론 배는 고프시는 거 참기가 힘드시겠지만 3, 4일만 견디면 배는 안 고픕니다. 이 배고픔이 자꾸 공복에 많이 드시는데도 공복에 배고프는 거는 아까 강의했듯이 그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해서 그럽니다. 쾌락을 자꾸 추구해서 공복은 또 다른 공복을 부르고 자꾸 공복을 불러요. 그래서 며칠만 참으면 그 배고픔이 아주 몸에 상쾌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고 내 몸이 치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치유의 상태를 왜 내가 음식으로 또 망쳐놓습니까? 세 끼만 충분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절대 간식 드시지 마시고 6시 이후에 밤참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간식 드시지 말고 밤에 음식 드시지 말고 식간의 공복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암치유 식이요법을 정말 더 길게 정말 더 좀 더 세세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또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아주 제가 지금 좀 빨리 짧은 시간에 해드리려고 좀 요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한 장으로 요약하면 정제 탄수화물, 500식품, 가공식품, 동물성 지방, 당분간 금화기 한마디로 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효소, 섬유질 등이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은 수십 배 섭취해라.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이며 식이요법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혈당 피크 없는 거꾸로 식사와 다작으로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건강한 암세포는 굶겨서 죽이게 이런 식사 방법을 하자. 이렇게 내 몸의 건강성을 자연치유,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치유는 어떤 뭘 먹어서 그 음식, 그 약의 효과로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내 몸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왜냐? 내가 마구 함부로 내 몸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 건강성이 깨져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내 몸이 내 몸의 그 치유력, 회복력을 잃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 몸의 건강성을 회복해주는 게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회복이 돼서 내 몸이 나를 낫게 하여서 자연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이 식이요법, 이 방법을 지금 몇 마디로 지금 요약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 여기에서 암치유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암치유는 수학 공식에 더하기가 아니고 곱셈입니다. 곱하기. 자연치유 총체적 요건 중 더하기라면 어느 하나를 빼먹어도 자연수가 나옵니다. 자연수 더하기 0 더하기 자연수 하면 0이 나오지만 곱하기는 자연수 곱하기 0 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다 잘하고 한 가지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0이 되듯이 자연치유는 수학 공식의 더하기가 아니고 곱셈이다. 곱하기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는 너무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하지 못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도 헷갈리고 책을 보면서도 헷갈리고 자, 어떤 책을 보면 뭐 싱겁게 먹어야 된다. 또 아보도우르 교수도 뭐 이완 발병 원인 결과를 연구 결과를 뭐 책에 다 했는데 뭐 싱겁게 먹으라고 여지껏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짜게 먹어라. 누구는 싱겁게 먹어라. 누구는 짜게 먹어라. 누구는 고기를 먹어라. 누구는 육고기 먹지 말아라.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또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기도 한 반면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핫한 것, 아주 뜨거운, 아주 관심에 확 쏠리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전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의 그 좋은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 또 모르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고 고마우신 그 유튜버님들 너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게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얼마나 검증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좀 때로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함부로 너무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연치유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하자. 자, 이거 누가 뭐가 좋다 했으니 그것만 먹으면 돼. 누가 뭘 먹어야 되니까 뭐 그것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지키면서 또 그 스스로 그 어떠한 정보를 듣고 막 휩쓸려 가지 말고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임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때라고 제가 봅니다. 자, 우리는 전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를 잘 읽으면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어떠한 걸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나름대로의 그 혈액 체크를 해가면서 내 몸의 그 변화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임상하고 이제 내 몸을 내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정보의 홍수 속이라서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렇게 이제 어지러운 시점에 이 어지러운 시점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나는 왜 여기까지 왔으며 나는 어떻게 이 병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그 나라는 존재를 한 번쯤 지금쯤은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자연치유 식이요법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나는 이거는 양자역학의 영역입니다. 양자역학의 영역까지 제가 이제 왔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우주의 일부인 나입니다. 나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 있는 우주의 미립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우주의 일부인 나는 정말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하고 똑같이 창조했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신과 똑같이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이룰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꼭 치유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봉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꼭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종교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 믿고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종교와 신앙과 과학입니다. 신앙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양자역학의, 양자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는 내가 완전한 건강을 찾아서 완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나를 꿈꾸고 믿고 바란다면 치유된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내게 주신 선물, 능력을,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은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를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감사와 봉사의 삶을 산다면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정말 믿고 또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셔서 하루빨리 치유의 길로 들어서기를, 치유의 그 관해의 길로 들어서서 건강한 삶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믿고 생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숲속 고요마을 유튜브 TV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